꼬리가 길어 잡힌 사랑꾼. 새벽 3시에 인적이 없던 한 도로에서 44세 정 씨의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.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이 CCTV도 없었던 터라 경찰이 수사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며칠 뒤에 자신이 뺑소니범이라면서 경찰에 직접 자수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뺑소니범의 정체가 조금 놀라워요. 왜냐하면 이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아내 정 씨의 내연남이었었거든요. 이 내연남이 한 진술에 의하면은 셋이서 함께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한 사진이 도착을 했는데 그 사진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가 스킨십을 하면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찍혀 있어. 그걸 누군가가 전송을 했던 것이었거든요. 남편은 차를 세우게끔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폭행을 했어요. 그리고 차 안에서 이 내연남은 지켜보고 있다가 차로 남편을 쳤던 것인데 이렇게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였는데요. 이 정 씨의 몸을 확인해 보니까 곳곳에 막 멍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우울증 등이며 치료받았던 이 병원의 기록들이 이 남편의 이 폭력을 모두 입증해 줬었고요. 그래서 경찰은 결국 내연남에게는 그 우발적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아내는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. 그런데 1년 후에 정 씨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가 돼요. 바로 내연남의 딸 때문이었어요.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으니까 면회를 갔었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정 씨하고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다.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좀 딸에게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.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아버지의 부탁이니 정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 정 씨가 아니라 한 30대 젊은 남자인 거예요. 정 씨에게 좀 다른 남자가 생긴 건데요. 딸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정 씨의 배신에 이제 분노를 하면서 딸에게 이 뺑소니 사건 당일에 있었던 진짜 진실을 폭로해요. 사실 그 당시에 밖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내연남이었어요. 그리고 남편은 많이 맞아서 도로가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 정 씨가 갑자기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더니 남편을 갑자기 차로 친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사망을 하니까 너무도 무섭잖아요. 그래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때 내연남이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기로 하고 그 감옥에 대신 갔던 거예요. 근데 내연남의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 씨가 다른 남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내연남과 만나기 아주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 중에도 몰래 5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워왔던 진짜 원조 내연남이었던 거예요. 양다리. 그럼 남자가 또 내연남이 있었네. 둘이었던 거예요? 네. 산발이네, 산발이. 어머머머머. 남편의 이 뺑소니 사고 또한 그 연하남의 빚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렇게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남편을 차로 쳐서 이렇게 사망하게 했던 것이에요. 근데 이 계획을 위해서 정 씨는 무려 1년 동안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줄 대상자가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남편 친구 중에서 좀 호랍이면서 가장 어수룩한 사람을 골라서 좀 일부러 접근을 했고 유혹을 해가지고 사귀기까지 했던 것인데요.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사진이 전송됐다고 했잖아요. 이거를 보낸 사람은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정 씨 본인이었어요.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좀 도발을 해가지고 싸우게끔 할 목적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로맨스를 꿈꾸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근데 버림받은 이 내연남이 모든 이 진실을 폭로하면서 이제 진짜 뺑소니 범이었던 이 정 씨가 체포가 됐고 내연남은 범인 은닉죄만 인정이 돼서 좀 2년의 감형을 받았고 정 씨는 이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에 그리고 보험금 반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. 살인이니까. 언니 근데 정말 파렴치하잖아요. 이게 그 아내 혼자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? 아니면 연하남이랑 좀 약간 모종의 짠 게 있었나요? 연하남은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정 씨의 단독
범행이었어요. 심지어 이 연하남은 정 씨가 유부녀였다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근데 경찰 조사로 이 정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고 그 모습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하남이 이별을 통보했어요. 근데 이때 정 씨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.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면서 이 연하남을 막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. 이 모습에 연하남은 더더욱 질려서 정 씨를 만나지 않았고요. 그럼 보상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는 이 연하남은 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? 그쵸. 와, 그럼 연하남이 진짜 그럼 여자가 그냥 돈을 갚아야 되는 거네요. 그 보험금 반환 때문에 아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은 물론 이 남편이 살아생전에 힘들게 일해서 모았던 그 유산들도 전부 다 보험사에 압류가 됐어요. 그리고 이 내연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정 씨가 모든 빚을 청산해 주니까 너무도 쉽게 재기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. 지금은 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너무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 성공 가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볼 그쵸? 때 네.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 저는 아, 그럴 수도 그럼요. 있어요. 어쨌든 아무튼 근데 평소에 시퍼런 막 모양새도 멍자국이랑 있고, 남편에게 애들 폭행을 당한 흔적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. 막 병원도 다니고. 네. 그러면은 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이렇게 위자료를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어요? 맞아. 여기에는 정말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. 바로 정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을 이 폭력 남편으로 좀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뭐 팔다리나 이런 신체 부위를 좀 자해를 했고 우울증에 걸린 척 연기를 하면서 병원을 다녔어요. 또 이 남편은 좀 출장이 많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 새벽에는 TV를 보면은 막 남녀가 싸우는 장면이나 영화 속에도 막 있잖아요. 그 녹화해뒀던 거를 일부러 새벽 시간에 크게 틀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처럼 좀 꾸몄어요. 진짜 치밀했네요. 네, 그래서 이 이웃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여자라고 좀 많이 동정을 하고 있었고 내연남 역시도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좀 안 된 여자, 가녀린 여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철저한 연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느껴지는 게 모든 일이 지금 안에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맞아. 왜 이렇게 쉽게 연하남의 사실을 딸한테 들킨 겁니까? 내연남의 딸까지는 자신의 계획에서 전혀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. 심지어 이 내연남 딸의 이름이나 얼굴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내연남조차도 딸의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이 딸이 정 씨를 좀 미행을 하면서 이제 애정 행각을 그 연하남과 펼치는 모습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연하남의 신상을 조금 알아내가지고 그 연하남의 SNS를 다 뒤져서 이 둘의 관계가 5년이 지속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내연남도 이 모든 정황들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 진실을 믿었고요. 자,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뺑소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. 그 최근에 자동차 이 문콕 뺑소니를 당한 이 피해자들의 신종 보험 사기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 미세한 그 실기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문짝 통으로 교체해버리는 바람에 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할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문콕 사고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보험 회사를 불러서 좀 일반 교통사고에 준하는 사고 처리를 해야 자신 자동차 보험의 이 대물 보상 덤터기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.